감정 평가 중이고요. 화재 원인 조사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나온 거로만 확인을 하면 그 주방 쪽에서 발화가 됐고, 근데 세대 내에 이게 소화기가 이게 발코니라든가 현관문에 만약에 있고 사람 눈에 잘 띄고 뭐 접근성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까지 이렇게 벌어지진 인명 사고까지는 없을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했으면 큰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예. 쪽에 아쉬움이 좀 큽니다. 예, 이게 소화기라고 하는 게 그 화재 초기에는 그 소화기 한 대가 뭐 소방차 한 대 위력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뭐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 보시면 지난 3월 7일 날 전남 강진읍 상가 외부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 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어떤 분이 소화기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진화를 하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소화기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관리사무소에만 그 세대별 소화기를 자체 점검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번 음마아파트 사고 세대에 소화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사실 소방청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로 의원실에서 파악을 했고, 근데 이게 요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소방서들이 그 민간 자체 점검 결과를 아파트 복도의 그 소화전 이 공용 부분만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각 세대별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그 세대별로 예. 고유 현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러는 거는 뭐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 소방본부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세대 내 뭐 소방서에 제출하는 자체 검사 결과는 사실 아직 법적 의무는 아직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세대별로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 이건 좀 세대주가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소화기 보유 관리 현황을 직접 조사 관리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 구비 현황을 좀 관리토록 하는 좀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그 아파트 세대별, 동별, 단지별로 관리 현황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주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대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법령 개정까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 아니요, 죄송한데 정리. 예. 예, 마무리해 주시기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대체 토론 시간이어서요. 현안 질의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체 토론에 좀 집중해서 제가 사안이 좀 특별한 사안이고 해서 허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대체 토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특흠 의원님 해주시죠. 근데 우리 소방청장 대직무대행님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 아파트에 이제 저희 집에도 소화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작동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소화기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게이지에 그 녹색이 표시가 돼 있는 그 눈금이 들어가 있으면 소화기가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주기적으로 녹색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불가능한 표시입니다. 경우는 없어요? 오래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게 얼마나? 뭐 10년 이상 되면 사실 안에서 소화약제가 경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그거를 있는데 수시로 일반 흔들어 시민들이 주는. 모르죠. 예, 저도 예. 지금 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럼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예, 지금 이제 비례대표 확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죠. 예, 많은 의원님께서 개정 법률을 저도 발의하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기초의의 경우에 비례대표 의원을 전체 의원 정수의 일정 비율로 이렇게 산정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1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상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또 줄여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자치 구시군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정수 플러스 비례대표 의원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구의 또 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론 비례대표가 가지는 장점이 있어서 비례대표제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그 비례성 강화되지만 지역 대표성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를 늘려야 총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체 토론하고 있는 중이라 대체 토론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특흠 아니, 의원 계속하시죠. 이거는 지금 이한 법안 발의가 된 건데. 아니 그 오늘 법안에 대해서 대체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기 예. 항상 돼 있다니까. 아, 예, 예. 진행하시죠. 예. 예, 박특흠 의원 제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 표 3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별표 3에서 그 시도별 자치구시군 총 정수를 늘려야 되고 그 범위에서 또 자치구시군 정수를 늘려야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도 늘고 또 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구시군 의원 정수가 늘지 않으면 그 그래서 비례대표 정수가 늘면 예, 결국은 이제 그대로 하면서 비례대표는 뭐 이제 이석이 늘 수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비례대표를 좀 늘리려고 하면 이게 결국은 공직선거법 표 3 이걸 개정을 또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예, 개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필요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좀 협조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특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하시고 마지막을 이해식 의원님 이렇게 진행. 아, 잠시만요. 그러면 예, 박수민 의원님 하시고 이해식 의원님 하시고 정춘생 의원님 하시고 양분남 의원님 하시고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중수청법 네네. 예, 토론 좀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예,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청 공소청법과 중수청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안 수사권입니까? 보안 수사 요청권으로 설정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수사권을 이 공소청에 남겨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 뜻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의중은 무엇이세요? 수사 보안 수사 요구권입니까? 보안 수사를 유지하는 겁니까? 국회의 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추석 전까지 선물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누누이 새 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호기롭게 그걸 검찰청을 폐지해 놓고 보안 수사권인지 보안 수사 요청권인지 이거 왜 결정을 못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 요구권을 두도록 되어야 하지 않는가? 보안 이렇게 수사권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보안 수사권을 두게 되면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는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실험을 하겠다면 그것에 맞춰서
보안 수사 요구권이 맞고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비대해졌던 특수부를 그냥 폐지하고 검찰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수사 기소의 대원칙을 걸어가든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보고 특수부 폐지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로 택한 거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거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 수사권 요구권으로 빨리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동의하시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이유 있습니까? 뭐 이게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 세밀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간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은 그렇게 신속하게 폐지하면서 이거 놓고 왜 이렇게 좌고우면하는지 폐지 결정을 했다 뿐이지 올해 10월 1일까지는 검찰청이 존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서 그러면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죠. 네, 예,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네, 것도 그런 아니고 부분들은 이제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형소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수사준칙에 세밀하게 정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수평적으로 해서 수사가 개시되면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예,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인식에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권력은 통제돼야 되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무한 핑퐁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국민이 헌법이 공권력을 맡겼을 때는 그 공권력의 칼은 통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공소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 구조, 하이라키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늦장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청권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속에서 사건이 지연되고 핑퐁되고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국민들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낭만적으로 사안을 보십니까? 이거는 낭만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히 봐야 됩니다. 중수청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에요. 기소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너무 낭만화해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무한 핑퐁의 문제가 이미 불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검사에게 다시 줘야 한다.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에 수사 지휘권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식입니다. 저는 그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해서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개별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공익활동 체계가 마련이 돼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공익활동 체계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라도 총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시민참여 기본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 법령과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민 참여로 기능하고 있는가? 예, 작동이 잘 되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장관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1조 목적을 보면은 헌법에서 직접 위임한 그런 내용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20년 정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 참여에 관한 그러니까 지방자치 행정에 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그 운반하는 주민자치의 어떤 그 기능체라 그럴까?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였어요. 근데 이 위원회 규정이 들어간 것은 이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본회의 통과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예, 겁니다.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안 됐죠. 계류돼 있습니다. 아, 계류 중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 행정의 주민 참여 또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시민 참여 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시민의 정책 참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수기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 것으로서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수기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 품질을 높여가는 이제 그런 어떤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뭐 구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도입하다가 사실은 지금 거의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인데, 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도 교육과는 다르게 제도 교육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또 전문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오염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 윤 어게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어 부정선거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디어 플랫폼을 타고 아주 여과 없이 그 침투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걸 제어를 못 해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민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양성, 이런 전문성이나 독립성, 정책 중립성 가치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체계를 만들고 또 그런 교육의 수혜자도 역시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시민참여기본법은 뭐 물론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어서 저는 우리 그 행안부의 통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총론적으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시민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참여 공론화, 수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법은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행안부에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 정부안이 제출된 후에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소청 부분도 문제 있지만 이제 중수청 부분도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박수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이제 폐지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지만 또 예외 보안 수사권 뭐 얘기를 하셔서 좀 명확한 입장이 뭔지 정해진 건지 좀 약간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정해진 거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런 이 법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길게는 30여 년간의 논의와 논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 법안과 중수청 법안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냈더라면 저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럴
건 아닌데 그 법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안이 함께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각각의 수사기관,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각각의 관계기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대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우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상하 관계가 있는 겁니까? 상하 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설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수사관의 그 정보안 중에 44조 거기를 보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 및 경찰청 국수본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이 항에 보시면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관련돼서 인지가 될 경우에 중수청장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때 반드시 그 중단하고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중단하고 통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도 통보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 이첩을 요구하면 중대범죄에 반드시 이첩을 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첩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수사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률에 6대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의 소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중수청이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거 결과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심사 과정에서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조 검사와의 관계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중수청법에? 네, 이 검사의 관계도 이 기본적인 것을 규정할 정도의 의미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사 우위에 둔 저는 법 성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수청법에 검사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놓고 그 수사관에 대한 의무조항을 놓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수청법에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여기에서 정하지 않으면 네. 형소법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형사법 할 때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 대상 범죄 수사 범죄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사이버 범죄입니다. 아시겠지만 연간 한 30만 건이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거는 어쨌든 조건을 달아서 하겠다 했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사이버 범죄를 중수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수사하다가도 그것이 사이버 범죄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 문제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은 것은 이것을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의 권한에 너무 침해를 하면서 너무 크게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 네,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 요즘 이제 종류나 또 건수도 대단히 늘어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보다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이 침해 범죄, 공격이 있다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범죄로 제한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중수청법에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그것이 있는 이유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6개 범죄에 대해서 6개가 되지 몇 개가 모르겠는데 네, 중대 범죄에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 있고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요건하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가 좀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는 필요해요. 시기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그 수사 준칙에 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싶습니다. 면밀히 해서 네네.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의무조항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완화할 필요는 없는가? 통보 의무까지. 아닙니다. 우선 수사권에 있어서 우선 수사권을 요청을 받으면은 네네. 요청 기관은 네네네. 응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예, 이첩 이걸 요구에 좀 완화를 응해야 검토할 예. 필요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통보 중수청에서 수사했을 때 검사에게 입건을 통보하고 또 공수처의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네. 중대범죄라는 전문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전제로 한 검사와 상호 협력 의무를 통해서 어떤 수사를 잘해보겠다는 취지다. 또 더 나아가서 중수청의 암장을 사건을 방지하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소 편의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 편의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을 그걸 막기 위해서 막는 한 취지입니다.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 왜 그러면은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고 중수청과 관계에 있어서만 이런 의무를 지냐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제가 네. 이런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데 왜 경찰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중수청과 관계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인지. 그 사실상 그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와 이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2018년, 17년 그리고 21년 두 차례에 걸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 그와 같은 그 이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찰 개혁 과정에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어떤 범죄를 인지를 하도 검사하고 킥스가 연동돼서 검사한테 보고 그런 게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중수청에서만 왜 이걸 하냐? 나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뭐 여러 우리 국민의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요약 보고서 나왔는데 중수청의 조직,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의 관여 정도, 네. 관여 정도가 경찰청과 관계 정도는 훨씬 밀접해 있다.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과 관계 유사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이러한 중수청에 대한 조직 인사 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그립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중수청이 폭주를 할 수가 있어요. 폭주해서 만행을 저질 수가 있다고. 이것을 제지하려는 나는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그걸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또 하나 그렇다면 왜 경찰에 대해서는 그런 강한 그립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중수청은 그 잘못되면 이 검찰에 있을 때 이제 중수부라든가 특수부와 같은 권력기관화될 우려를 경찰보다 훨씬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검토 속에서 나온 이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경찰 나름의 이 내부의 그 개혁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치안본부에서부터 이 행안부에 외청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이 수사권을 갖는 그런 이 기관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하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면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뭐 어떤 것이든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새로 제정된 이런 쟁점이 많은 부분 더욱더 그렇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우선적 수사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부한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왔는데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10월에 이제 검찰청이 중수청하고 공수처청으로 분리돼서 설치되고 나면은 검찰개혁의 거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보완과 부족하고 미진한 것을 보완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준비 기간에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어. 그래서 저는 반드시 3월 안에 이 법안이 저도 사실은 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이번 3월 국회 안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3월 안에 법안을 처리를 해주셔야 이 원만하게 지금 저 중수청의 각 기관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채용 절차도 다 거쳐야 되는 이런 준비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형소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과 다 모두 다 갖춰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우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 저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장관님 중수청 법안에 이 수사관들을 어떻게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이제 다 읽어보질 않아가 모르겠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전부 그러면은 네, 검찰에서 이제 중수청으로 전직을 오겠다고 전직하는 이 수사관이나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신규 기관- 채용, 예. 경력 채용 다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이 중수청이 검찰에서 온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면은 이 중수청이 뭐 검찰의 후손이다, 후예다 하는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세력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지 중수청의 앞으로 위상이 이제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국정원에도 있고 또 방첩사, 그다음에 세관 같은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찰이 특히 최근에 장관님 경찰의 인사 적체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특히 이제 경정의 계급 정년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수사 역량을 갖춘 젊은 경찰 간부들이 총경이 못 돼가지고 일찍이 이제 네, 네. 퇴직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 중수청의 문호를 넓혀가지고 다양한 세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다양한 출신들이 합류해가지고 이게 온전히 이거는 뭐 검찰의 후예나 후신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전문적인 엘리트 수사기관으로 태어난다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예, 실제로 이제 기관 구성에 있어서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그 조직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성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곤 의원입니다. 중순척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들 정서와 무관하게 집권 여당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상대적으로 중수청, 공수청과 관련된 역할 분담에 대한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국민들도 불안하고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있는 것은 아시죠? 존경하는 의원님 짧게만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이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20%대의 그런 핑계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 언론을 통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집권 여당 안에서도 좀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다른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네.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엄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좀 겸손한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는 법무부가 아니고 행안부 산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관님께서 지휘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뭐 사건 예, 수사 지휘를 하지는 예, 않습니다. 수사 지휘는 아닌데 일반적인 지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렇게 자세를 보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라도 크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자세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꼴하고 똑같거든요. 자세 좀 전환을 요구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중수청에 대해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중수청을 이끌어갈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에 관해서도 상당히 좀 불안이 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지금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네, 몇 명으로 그렇습니다. 구성합니까?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까? 9명으로 네, 구성하게 예. 되어 있죠. 네네. 그 세부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시는가요? 네, 그 법무부 차관, 네, 행안부 차관, 그죠? 예,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경험이 협회장. 풍부한 사람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각계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은 누가 추천합니까? 네, 그 장관이 그렇죠. 예, 행안부 장관이 하게 결국은 됐습니다. 행안부 장관. 그러면 법무부와 행안부 차관 이러면 9인 중에서 이렇게 되면 5명입니다. 정부가 직접적 영향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지금 거의 모든 예. 그 수사기관, 뭐 공수처도 그렇고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자, 경우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근데 양분남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비해서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이 더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방금 얘기한 그런 사례로 설명할 게 아니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명까지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적 잘 아시겠지만 휘말릴 수 있다라는 지혜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분야 3인 이 3명은 외부 인사입니다. 아니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인데 그 결정 권한을 네, 장관님이 가지시는 거니까 네, 네. 그걸 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님의 판단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에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도 변호사 협회장이라든가 또 이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네, 그거는- 이런 네. 분들은 다 이 외부에 딱 지정이 외부인이기 돼 때문에 있잖아요. 실제로 3분의 2가 외부 그래서 인사입니다. 한 사람만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정부가 결정한 대로 중수청장이 마음대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임명하는 전문가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의사 결정에 누가 다수를 점하느냐라는 이 기준보다 여기 보면 이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 5명이 장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만으로는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네. 더 이상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 심사 및 청원 심사 소위원회 각 소관별로 해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일 회의 중 여야 간사님들 간에 어제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추가해서 의결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5항까지를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범수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만 허용되는 의회 의원 또는 장의 직유지 출마 규정을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여 광역의회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기초의회 의원이 광역의회 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거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둘째, 현행 규정 및 해석에 따라 선거운동기구 등은 구, 시, 군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구, 시, 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었으나 이에 더하여 하나의 구, 시, 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 시, 군의 일부가 결합하여 국회의원 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및 정당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범수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 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 제2 제3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 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58조 5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는 소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5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됐습니까?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과 최고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측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의원 등이 현직을 가지고 입법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운동 기구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개정 법률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장관님이나 우리 청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시 체재비와 항공료 등 국외 출장 여비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의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장관께 당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대책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 광역의회 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1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청 8급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제도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공직자가 제도적인 허점 속에서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찰 수사도 전면적으로 제도적인 허점이 문제가 되어 있다면 수사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현장에서의 그 모순이 전면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또 지방의회의 명예실추에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개선 방안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해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경찰청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제도적 결함에 의한 미비점들이 이 부당한 수사로 이어지고 또 하나 또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수사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송치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부의 전향적인 그런 자세 전환이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님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